혹시 동료의 불편한 시선이나 인터넷상의 비아냥거리는 댓글 하나 때문에 하루를 망쳐버린 경험 없으신가요? 남의 말에 몇 시간씩 사로잡혀 정작 자신의 일과 목표는 잊어버린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어떤 평가도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고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평온하게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철학이죠.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상이 우리의 혼란스러운 디지털 세상에서도 얼마나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실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역사를 들여다볼까요?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명언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로마에서 꽃을 피운 철학입니다. 노예였던 에픽테투스, 황제의 조언자 세네카, 그리고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을 따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좋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화명예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추구했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교활하다고 할 수 있는 함정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그 함정은 매일 아침 바로 우리 휴대폰 속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잠에서 깨어나 스마트폰을 집어들면 끝없이 펼쳐지는 타인의 성공 피드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그 안에는 예전 반 친구가 벌써 3번째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도 있고요. 저기엔 피트니스 블로거가 완벽한 복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밝고 완벽해 보이며 마치 너무 쉽게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록 그것이 그저 보기 좋게 꾸며진 사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찔림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심이라는 감정이죠. 아니면 단순히 우리 삶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조차 모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경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소셜미디어는커녕 어떤 미디어도 없던 시절을 살았던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함정의 파괴적인 힘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행복의 열쇠를 자발적으로 쥐고 그것을 남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들의 보정되고 걸러진 현실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밈없는 우리의 일상을 타인의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순간과 비교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을 어떤 덫에서든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결정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언뜻 보면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는 생각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2가지 범주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우리에게 전혀 달려있지 않은 것들이요.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중요한 약속에 늦어서 꼼짝 못하는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은 흐르고 당신 안에서는 짜증이 끓어오릅니다. 초조하게 경적을 울리고 다른 운전자들이나 도로관리공사를 욕하기 시작하죠. 익숙한 상황이죠. 이제 스토아 철학자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봅시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만으로 차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이것들은 외적인 상황입니다. 당신의 통제 밖의 일이죠.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반응, 그리고 당신의 태도입니다. 이 20분을 남은 하루를 망치고 혈압만 올리는 무의미한 분노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늦는다는 사실을 알리며 흥미로운 팟캐스트를 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죠. 교통체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죠. 이 단순한 구분 속에 모든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한 대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대체 우리에게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놀랍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3가지뿐입니다.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구, 그리고 우리의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무작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체증은 재앙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지연일 뿐인가요? 상사의 비판은 경력의 종말인가요? 아니면 성장을 위한 피드백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우리의 욕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 명예, 타인의 사랑 등 우리에게 통제권이 없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직하고 용감하며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죠. 이 선택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무례함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판단, 욕구, 그리고 행동.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우리만의 작은 왕국입니다. 이 외의 모든 것은 그 왕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나머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창밖의 날씨, 경제 상황, 그리고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건강까지도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 역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대부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타인의 의견, 말, 그리고 행동입니다.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는 여기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들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심지어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의 비난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마치 소리질러 비를 멈추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소리치고 구름에 화를 내봤자 얻는 것이라곤 몸이 젖고 목소리가 쉬는 것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씨름하며 인생을 보내는 것은 좌절과 불안으로 향하는 가장 지름길이자 확실한 방법이라고요. 당신은 그저 가장 소중한 자원을 허무하게 불태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의 횡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좋아요와 인정, 그리고 끊임없는 평가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이 뭐라 할까라는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끊임없이 살피며 수용의 신호나 비난의 흔적을 찾습니다.
거부당하고 조롱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성공적으로 보이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회의에서 혹시나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 망설입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유행이기 때문에 물건을 삽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써놓은 대본대로 연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매우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평판은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당신이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평판은 외적인 것이며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격, 당신의 원칙, 그리고 당신의 고결함은 당신이 모든 행동을 통해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여기 이 두려움의 족쇄를 풀 수 있는 강력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당신의 행동 자체에 집중하세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훌륭한 장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목수 말이죠. 그가 탁자를 만들 때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모든 절단면이 고르게 잘리고 연결 부위가 튼튼하며 나무가 완벽하게 다듬어지는지에만 온 신경을 쏟죠. 그는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에서 장인 정신을 추구합니다. 그는 매 순간 이 탁자가 손님 마음에 들까? 어떤 후기를 남길까? 별점을 몇 개나 줄까? 같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작업이 훌륭하게 완성된다면 좋은 후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자신의 일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열정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을 당신의 삶에도 적용해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지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명확하고 유용하게 만들지에 집중하세요. 친구를 도울 때는 감사를 기대하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세요. 자신의 행동의 질에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당신의 주된 목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단지 자연스러운 부수 효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난이나 비판이 정면으로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할 때는요. 본능적인 반응은 화를 내거나 상처받거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심지어는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겠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처음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상처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당신의 반응 때문이라고요. 말 그 자체는 그저 소리의 조합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화면 속 문자 기호일 뿐이죠.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욕적이고 상처 주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있을 때에만 상처가 생깁니다. 당신 스스로 그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것이죠.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판단을 버려라. 그러면 상처에서 벗어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고
당신의 자존감이 외부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말은 당신에게 그저 바람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 말들은 당신을 스쳐 지나갈 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인식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이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간단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을 나서기 직전에 뜨거운 커피를 옷에 쏟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을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대재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 망했다. 아침부터 재수가 없네. 이제 늦겠어. 이 셔츠는 이제 못 입겠네. 왜 나한테는 항상 이런 부름만 따르지? 이런 기분으로 집을 나서면 당신의 하루는 정말로 꼬여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르게 바라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귀찮게 됐네. 빨리 옷 갈아입어야겠다. 다행히 데이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야. 그냥 사소한 일상의 문제일 뿐이지. 사건은 동일합니다. 커피를 쏟았다는 사실은 변함없죠. 하지만 당신의 평가와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당신의 감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 안에 바로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쏟아진 커피 같은 사소한 일부터 심각한 삶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자유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법이 있습니다. 바로 멈춤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는 아주 작고 거의 인지하기 어려운 틈이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틈을 무의식적으로, 즉 자동 조종 모드로 지나쳐 버립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누군가 끼어들면 우리는 즉시 경적을 울리고 분노합니다. 상사가 지적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기분 나빠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넓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즉각적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아주 짧은 멈춤을 가져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세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없는 일인가? 이 단순한 연습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자동적인 반응 모드에서 벗어나게 하여 의식적인 선택의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이나 외부 자극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실을 당기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는 너무나 강력하니까요. 하지만 작은 승리 하나하나, 의식적인 멈춤 한 번 한 번이 쌓일수록 여러분은 이 자기 통제라는 근육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식적인 반응은 여러분에게 과거의 충동적인 반응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다소 역설적이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스토아 철학의 지혜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악의 예행 연습 또는 더 쉽게는 부정적 시각화라고 불립니다. 좀 어둡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마음의 평온과 진정한 감사함을 얻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끔씩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거나 자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잠시 동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지금 당신에게 직업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혹은 소중한 사람과 심하게 다투어 관계가 멀어졌다고요. 아니면 오래되었지만
늘 곁을 지켜주던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졌던 직업은 이제 안정적인 삶의 기반으로 느껴질 겁니다. 존재 자체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소중한 사람은 이제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선물처럼 다가올 겁니다. 심지어 그 낡은 노트북조차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이 연습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상실에 미리 대비하여 당신을 정신적으로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통제권 분리, 인식 관리, 그리고 부정적 시각화. 이 모든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내면의 요새라고 불렀던 것을 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높은 성벽과 깊은 해자가 있는 중세시대의 요새를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는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적들이 도시를 포위할지라도 요새 안은 안전하고 평온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요새는 바로 여러분의 정신적 피난처입니다. 외부 세계가 완전한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든 돌아와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죠. 직장에서 해고당했나요? 외적인 폭풍이죠. 하지만 내면의 요새 안에서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나요? 밖으로는 고통과 실망감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 사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요새는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파괴할 수도 없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반응,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이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이 견고할수록 외부 사건들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힘은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의 의견이나 불운한 상황의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등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자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아닙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죠. 물건도 아닙니다.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매 순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얽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읽고 나면 다음 2시간 동안 그 댓글을 머릿속에서 되뇌며 가상의 논쟁을 벌이고 분노합니다. 이 2시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지도 않았으며 책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5분 후에는 자신의 댓글조차 잊어버렸을 낯선 사람에게 그 시간을 내어준 셈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 가령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걱정하느라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할 때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의 한 조각을 그럴 자격도 없고 심지어 요청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셈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아름답고 심오하며 동시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울지도 모르는 개념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아모르 파티라고 불리는데 이는 라틴어로 운명에,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일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운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꺼이 환영하는 것이죠. 어려움에 그저 순응하는 것을 넘어 그것들을 당신만의 고유한 길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우주와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때때로 우주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색깔을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밝은 노란색 대신 어두운 회색을, 평화로운 파란색 대신 불안한 빨간색을 줄 수도 있겠죠. 아모르 파티는 이 팔레트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 이 회색을 어떻게 사용하면 내 그림을 더 깊이 있고 표현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힘든 시련조차도 실수나 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이며 당신의 성격이 단련되는 재료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과정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다음의 강력한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바로 장애물이 곧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문제들을 성가신 방해물로 여기곤 합니다. 우리와 목표 사이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가 고장나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막다른 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토아주의는 이러한 관점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스토아주의는 말합니다. 문제 그 자체, 장애물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의 새로운 길이라고. 이것은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꺼려하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장벽이 아니라 당신의 창의성, 끈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비행기 취소로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까? 아주 잘 됐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을 기르고 기발한 해결책을 찾거나 혹은 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당신 성격의 특정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기구와 같습니다. 불공정함은 당신의 자제력을 단련하고 실패는 당신의 끈기를 길러주며 갈등은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중요한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의 목표가 오직 금메달뿐이라면 그는 끊임없는 긴장감에 시달릴 겁니다.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겠죠. 상대가 더 강하면 어쩌지? 심판이 실수하면 어쩌지? 이것은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불안과 공포로 곧장 이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의 질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에 대한 집중력도 100%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 또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약해지고 그 자리를 과정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자신을 뛰어넘는 성취감, 그리고 자신의 기량을 느끼는 기쁨이 채우게 됩니다. 승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결과든 그저 반가운 보너스가 될 뿐, 당신의 자존감 전체가 걸린 목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오직 자신의 평온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사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큰 전체를 이루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말이죠. 그들은 정의와 타인에게 베푸는 도움이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좋은 친구, 책임감 있는 직장인, 그리고 자상한 부모가 되세요. 공동의 선을 위해 기여하세요.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접근 방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과를 기대하거나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것을 행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지 그들의 감사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감사나 반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선 자체를 위해 선을 행하세요. 그러면 결코 실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그저 시야를 바꿔보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또는 우주적 관점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마음 훈련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가령 상사와의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걱정에 잠겨 있을 때,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자신을 뛰어넘어 높은 곳으로 올라서 보세요. 지금 있는 방을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 자신의 집, 그리고 길거리를 내려다보세요. 더욱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지도로 변해버린 자신의 도시를 보세요. 계속해서 올라가세요. 이제 당신이 사는 나라, 이어서 대륙 전체가 보일 겁니다. 여기 까만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푸른 구슬 같은 지구가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작은 먼지 같은 지구를 바라보세요. 이제 그 먼지 같은 지구 위에서 당신 자신을 찾아보고 자신의 문제, 상사와의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보세요. 영원한 시간과 광대한 우주의 배경 속에서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대하게 보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저 사라져 버립니다. 이 훈련은 당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올바른 맥락에 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큰 의미를 부여하는 많은 불안감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를 단순히 아름다운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실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토아 학파는 매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도구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흔히 친애하는 일기장아, 오늘 나는 식으로 하루의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그런 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성찰을 위한 저널에 가깝고 저녁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나의 어떤 행동이 지혜에서 나왔고 어떤 행동이 감정에 이끌렸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굴복했던 상황은 언제였는가? 어디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비록 힘들었지만 이 하루에 대해 감사할 만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죠. 이러한 솔직한 자기 대화는 자신의 자동적인 반응을 파악하고 약점을 인식하며 나아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운동으로 바로 강해지지는 않죠. 하지만 일기를 통한 꾸준하고 의식적인 자기 성찰은 점차적으로 당신의 성격을 단련시키고 내면의 요새를 더욱 난공불락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늘 당신 곁에 있는 스토아 철학 개인 코치입니다. 스토아
스토아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또 하나의 실용적인 측면은 바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과 행동 방식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며 험담하고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그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필연적으로 당신에게도 전염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두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거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소모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현명하고 차분하며 성장과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당신 스스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범은 당신에게 영감을 줄 것이고 그들의 지지는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오랜 친구들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주변은 당신의 돛을 부풀리는 순풍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을 시면으로 끌어당기는 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감정을 억압하는 무감각한 로봇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스토아 학파는 기쁨, 사랑, 연민 같은 감정들을 완전히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타락시아라고 불렀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평정심 또는 마음의 평온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온함과 명료한 정신 상태를 뜻합니다. 깊은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수면 위로는 바람의 잔물결이 일고 비가 내릴 수도 있지만 그 깊은 심연에는 언제나 고요함과 평화가 감돕니다. 아타락시아가 바로 이 내면의 깊이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공에는 기뻐하고 실패에는 아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송두리째 흔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들은 마치 표면의 물결처럼 여러분의 내면 깊은 본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행복이 더 이상 운이나 타인의 시선 혹은 물질적인 부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내면, 즉 여러분의 성품과 지혜, 그리고 자연과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 가장 강력한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불안의 99%가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씨를 바꾸려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다시 쓰려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이것이 헛수고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으세요. 그건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당신에 대한 시선이나 평가가 단지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정의 신호일 뿐이며 당신 자신과는 아무런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치 평생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배낭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가 그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고 당신만의 가치와 기준으로 당당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차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고 의미 있으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이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려 내면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래된 지혜들이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현대 생활을 위한 실용 철학에 대한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어떤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유용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장 적용하기 어려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